화가 나는 나, 너무 예민한 걸까요? 아니면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걸까요? 오늘은 누구나 느끼지만 잘 다루기 힘든 감정, 바로 분노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냥 화가 많아요. 화를 참을 수가 없어요. 화를 내고 나면 후회해요. 하지만 그 화라는 감정은 사실 아주 복잡하고 중요한 신호입니다. 오늘은 그 분노가 왜 생기는지, 어떤 감정에서 비롯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건강하게 다룰 수 있을지를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첫째, 분노는 2차 감정입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은 분노를 2차 감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화가 나는 마음 앞에 먼저 다른 감정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무례한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그 순간 화가 난다고 느끼지만 그 밑을 들여다보면 이런 감정들이 숨어 있습니다. 무시당한 것 같아 속상해. 내가 존중받지 못한 것 같아 서운해. 이 관계가 깨질까봐 불안해. 이런 감정들이 순간적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쌓이면 그것이 분노라는 감정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즉, 분노는 종종 억눌린 감정, 말하지 못한 감정, 이해받지 못한 감정의 목소리입니다. 둘째, 분노는 경계를 지키려는 감정입니다. 분노는 자기 자신을 지키는 감정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낄 때 분노가 올라오는 이유는 내 안의 경계선이 침해당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경계는 물리적인 공간일 수도 있고 감정적인 안전함, 자존감, 신념, 기대 같은 보이지 않는 선일 수도 있습니다. 분노는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상은 안 돼. 나는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런 감정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경계가 없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상처를 받고 스스로를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분노는 무작정 억눌러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서 상처받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경고등으로 봐야 합니다. 셋째, 분노는 뇌와 몸이 보내는 생존 신호입니다. 분노는 단지 심리적인 감정이 아니라 생리적인 반응입니다. 화가 날 때 우리의 몸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심박수가 빨라지고, 호흡이 거칠어지며, 근육이 긴장하고, 땀이 나며, 얼굴이 붉어지거나 목소리가 커지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까지 나타납니다. 왜 이런 반응이 나타날까요? 우리 뇌는 위협을 감지하면 싸워야 한다 또는 도망쳐야 한다는 반응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는 위협에 대한 반응이자 자기 보호 메커니즘입니다. 이 반응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반응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삶의 질과 관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넷째, 분노는 억압해도 폭발해도 상처가 됩니다. 분노를 억누르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몸 어딘가에 저장됩니다. 이것이 쌓이면 신체화 증상, 우울감, 무기력, 만성 피로감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별일 아닌데 왜 이렇게 지치지? 라고 느껴진다면 혹시 말하지 못하고 쌓아온 분노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분노를 그대로 폭발시키면 어떤가요? 일시적으로는 시원하지만 그 말이나 행동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결국 후회와 죄책감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분노는 다뤄야 하는 감정이지 버려야 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다섯째, 분노의 유형을 이해하면 길이 보입니다. 분노에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 유형이 자주 이야기됩니다. 폭발형 분노. 참고 참다가 한순간에 폭발하는 유형입니다. 평소엔 말하지 않다가 한계가 찼을 때 분노가 터집니다. 문제는 상대방은 그 이유를 잘 모른다는 점입니다. 억제형 분노. 화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자기 안에서만 삼키는 유형입니다. 겉으로는 온순하지만 속은 끓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종종 자기 비난, 무기력, 신체 증상으로 고통을 겪습니다. 전가형 분노.
화가 난 대상에게 말하지 못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 화를 내는 유형입니다. 가족에게 받은 스트레스를 직장 동료에게 풀거나 반대로 사회적 관계에서는 억누르다가 가족에게 퍼붓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종형 분노. 분노를 이용해 상대를 통제하거나 압박하는 유형입니다. 이런 분노는 공포를 불러일으켜 상대를 조종하려는 무의식적인 전략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각각의 분노 유형은 표현 방식이 다르지만 공통점은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6번째, 분노를 건강하게 다루기 위한 5단계 실천. 감정인식. 내가 화가 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나 지금 화났어. 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감정 분리. 화의 밑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 들여다봅니다. 속상한가? 억울한가? 무시당한 느낌인가? 이 감정을 정확히 구별할수록 분노는 줄어듭니다. 몸의 긴장 풀기. 호흡을 길게 내쉬고 몸에 힘을 빼보세요. 긴장이 풀리면 감정도 자연스럽게 진정됩니다. 표현 방식 선택. 직접 말하기 전 메모나 혼잣말로 감정을 정리해보세요. 그 다음 공격이 아닌 표현으로 감정을 전달하는 연습을 해봅니다. 일상적 분노 관리 루틴 만들기. 걷기, 명상, 쓰기, 대화, 운동 등 감정을 건강하게 소화할 수 있는 나만의 루틴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7번째, 분노는 나를 지키려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화가 나는 나를 너무 미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분노는 종종 우리가 너무 오래 외면했던 감정이 쌓여서 보내는 신호입니다. 누군가 나를 존중하지 않았거나 내가 내 마음을 지켜주지 못했거나 그럴 때 분노는 대신 말해줍니다. 나 지금 괴로워.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대로 계속하면 안 될 것 같아. 분노를 무조건 참거나 무조건 풀기보다는 그 안에 담긴 진짜 감정을 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분노는 나쁜 감정이 아니라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 아래에는 억울함, 상처, 두려움 같은 감정이 있습니다. 분노는 자기 보호를 위한 감정이며 건강하게 다뤄야 할 감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화를 내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 화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당신 자신과 삶을 어떻게 사랑하느냐로 이어질 뿐입니다. 화가 나는 나를 이해하는 순간 그 감정은 더 이상 나를 해치는 무기가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문을 오늘 함께 열어보면 어떨까요?